반갑습니다. 객체지향으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객체, 속성, 이벤트 이 세 가지 단어가 지난주에 개론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객체, 속성,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코드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속성, 그리고 이벤트 이 세 가지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객체라는 단어는 오브젝트 또는 개체라는 단어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속성은 영어로 properties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는 어떤 개체가, 하나의 개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 일의 종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커맨드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up, 또는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 over,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클릭이나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더블 클릭, 같은 등등의 일들이 전부 다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지난주 설명에 이어서 능속되는 거라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비주얼 베이직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폼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폼 1도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나와 있는 이 폼 1에 올리게 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커맨드 버튼, 누르는 기능이죠. 누르는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개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받는 텍스트 박스, 글자 출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이블 컨트롤, 이런 것들이 전부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객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교재 16페이지, 17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객체에 대한 좀 더 이해를 도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속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객체가 가지게 되는 성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도구 상자에서 커맨드 버튼을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이 커맨드 버튼에 대해서 다른 커맨드 버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 부분, 그 다음에 캡션 부분 등 여기 나와 있는 백칼라라든지 여러가지 형태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에다가 주어지게 되는 이런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재 22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커맨드 버튼 또는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는 계기를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사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코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 창의 내용이 cmd 인사라는 객체에다가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코드는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private server cmd 인사 클릭하고 그 다음 end server가 나오게 되고요. 이 서버와 end server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퓨터에게 시켰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private server cmd 인사 클릭 되겠고요. 여기 프롬프트가 나와 있는 곳에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 내용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방금 보셨던 객체, 그리고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그 이벤트 형태의 서버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객체와 속성 부분에서 폼 부분입니다. 자, 폼은 처음 화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폼 객체입니다. 폼 객체는 항상 가지고 올 때마다 고려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속성입니다. 이름 속성은
프로그램 내에서 이 폼을 부를 때 사용하는 건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객체 위주가 되다 보니까 특정 객체에다가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특정 객체에다가 글자를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속성은 모든 객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폼 객체에도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션이라는 속성인데요. 이 캡션 속성은 폼에서 보시면 위쪽에 폼1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 폼1이라는 글자, 결국 이 폼 객체를 이름, 보여주기 위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내에서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인데, 이 속성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름이라는 속성에는 frm 인사하기, 그 다음에 캡션에 쓰는 인사하기를 넣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 중에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해서 객체들 이름 속성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의 경우 frm이라는 약자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수업하시는 동안에는 소문자로 폼의 경우 frm, 좀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코맨드는 cmd, 텍스트 박스는 txt, 레벨 컨트롤은 lbl이라고 앞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맞게 간단한 단어를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속성으로 글자를 이제 입력받는 목적에 사용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객체를 가지고 텍스트 박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텍스트 박스 객체의 경우에는 도구 상자에서 AB라는 소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구 상자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폼창에 텍스트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객체에서도 속성,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름 속성과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속성을 바꾸게 되는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름 속성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래서 이 이름 속성에 어떤 부여지는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때 이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박스에 나오는 글자들은 바로 텍스트란 속성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지금 하시게 되는 실습 예제에서는 이름 속성에서는 txt 이름, 아까 헝가리안 표기법 말씀드렸죠? txt 이름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의 값은 이름이다 라고 해줍니다. 자, 이어서 코맨드 버튼입니다. 코맨드 버튼은 실습 벌써 한 3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활용이 되었는데요. 자, 코맨드 버튼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 위에 이런 코맨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속성이 정의된 상태인데요. 이름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맨드 버튼도 불려지거나 프로그램 중간에 보여진다거나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캡션은 버튼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버튼 위에 나와 있는 이 인사라는 글자 있죠? 이 인사라는 글자를 캡션이라는 속성에서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할 부분은, ADS 작업할 부분은 이름 속성은 cmd 인사라고 해줬고요. 캡션은 인사라고 해줬습니다. 여기서 cmd라고 붙어있는 부분, 헝가리안 표기법으로서 코맨드 버튼의 경우에는 무조건 cmd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더 처음으로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글자를 이제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레벨 컨트롤로 사용을 합니다. 대문자 A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폼 위에 박스가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성, 이름 속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캡션 부분은 라벨에 나오는 글자들입니다. 이 라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글자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LBL 인사, 그 다음 캡션은 인사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만, 텍스트 박스는 txt, 코맨드 버튼은 cmd, 폼은 frm, 레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에 lbl이 붙습니다. 소문자 lbl이 붙게 되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한글로 이름을 정의해 주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 만들어진 이 코드에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알파고하고 이세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바둑게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또한 알파고라는 그런 프로그램 안쪽에 들어간 알고리즘이 현재 이세돌을 이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게 되는 알고리즘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txt 이름이라고 정의해 놓은 이름이라고 적힌 곳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넣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으로 인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 인사라는 버튼은 cmd 인사라고 아까 정의해 줬고요. cmd 인사를 클릭을 했을 때라는 게 cmd 인사라는 객체에다가 클릭이란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클릭 이벤트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LBL 인사에 홍길동입니다. 안녕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입력한 글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걸 해보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입력한 글자가 홍길동만 입력을 했는데 LBL 인사에 출력해야 될 부분은 홍길동입니다. 안녕이라는 좀 긴 문장을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다르죠?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md 인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lbl 인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각각의 객체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사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실제 동작을 하는 곳은 인사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프라이베이트 서버 cmd 인사를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 인사라는 하는 일이 뭐냐면 텍스트 박스에 들어와 있는 글자를 가지고 cmd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문장과 연결을 해서 lbl 인사 쪽에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텍스트 박스는 입력받는 일은 따로 코드를 할 필요 없고요. 레벨 컨트롤 글자가 나가는 것도 따로 코드를 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데이터를 전송시켜주는 글자를 보내주는 역할은 이 cmd 인사라는 것이 그냥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d 인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창을 보시게 되면 cmd 인사라고 나오게 되고요. 클릭하고 난 다음에 lbl 인사에다가 보내줍니다. 자, lbl 인사 객체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난 다음에 마침표를 딱 찍게 되면 객체 이름이 정확하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들이 이렇게 콤보 박스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캡슐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lbl 인사.캡션이라는 곳에다가 lbl 인사 어느 위치인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txt 이런 텍스트에 있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입니다. 안녕까지 이 긴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서로 더해서 lbl 인사 캡션에다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에서는 계산을 한 과정이 왼쪽에서 계산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컴퓨터적인 생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오른쪽에서 계산을 해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게 되면 lbl 인사.캡션에는 캡션에는 txt 이름 텍스트 값과 입니다 안녕이라는 문장을 결합을 시켜서 보내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cmd 인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홍길동입니다. 안녕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홍길순 넣고 난 다음에 인사를 누르게 되면 홍길순입니다. 안녕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장 작업입니다. 작업하신 결과를 저장 작업하시게 되는데요. 이 저장 관련된 화면은 이미 지난주 2주차 강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바탕을 인사 폴더 만들기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폼 저장을 합니다. 폼 저장할 때 이미 앞에서 폼 이론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FRM 인사가 됐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저장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도 인사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일 메뉴를 누르셔가지고 인사.exe 만들기까지 하고 나면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실습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실습 문제는 이번에는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책 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습 2-1부터 해서 페이지 44페이지 나와 있는 실습 2-4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다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각 문제들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객체 이름을 강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책에다가 일단 기록을 하십시오. 책에 보시게 되면 커맨드의 경우 cmd가 붙어 있긴 한데 C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손으로 직접 소문자 cm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한글로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것, 이 각각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폼,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내용들은 제가 실습 시간에 개별로 도와드리고 진행을 하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책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 서둘지 마시고 아주 기초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6개월 좀 지난 6월달쯤 되면은 여러분들 손으로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